어느덧 어도비 CS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벌써 CS5라니 세월 한번 참 빠르네요. 버전이 올라갈수록 사용자 편의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번 포토샵 CS5에선 과연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몇 가지를 골라서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CS5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자, 보정하고 싶은 사진을 먼저 불러옵니다. 이 사진에서 제가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작은 페트병과 사람 한 명입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페트병과 지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버전들 같은 경우는 복사 툴 같은 걸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하게 지웠는데요. CS5의 콘텐츠 인식 채우기로 간단히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페트병을 선택하기 위해 라쏘 툴을 고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페트병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주변과 비슷하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에디트, 필,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못 보던 메뉴가 하나 추가됐는데요. 컨텐츠 어웨어 보이시죠? 이 주제의 핵심 기능입니다. 컨텐츠 어웨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페트병이 없어졌죠? 네, 정말 감쪽 같지 않으세요? 원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원본, 적용 후,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그럼 다음에는 사람을 선택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라쏘 툴로 인물 부분만 선택합니다. 아까와 같이 채우기 메뉴에서 컨텐츠 어웨어를 선택해 줍니다. 어떠세요? 사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계면에서 어색한 부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복사 툴 같은 걸로 보정을 해준다면 거의 어색하지 않은 완벽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도 시간상 간단하게 복사 툴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원본입니다. 그 다음 적용 후는 보시는 것처럼 페트병과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피사체가 배경하고 어느 정도 뚜렷이 구분되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합성할 두 사진을 불러옵니다. 인물들 배경 뒤로 하늘을 합성할 건데요. 이 인물들만 세밀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CS5에서는 손쉽게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 인물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인물 안쪽 부분을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점선 보이시죠?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인물들만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세 인물이 모두 선택이 됐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사이즈를 줄여 머리카락을 좀 더 세밀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시간상 간단하게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안 된 부분도 이렇게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대강 된 것 같네요. 이제 셀렉션 메뉴에서 리파인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검은색과 흰색이 보이시죠? 흰색이 바로 선택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메뉴를 보면 여러 뷰 모드가 있는데요. 선택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곽선을 쉽게 보기 위해 배경을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머리카락을 보시면 굉장히 엉성하고 부자연스럽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정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리파인 엣지 메뉴에서 스마트 레디우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택하고 레디우스 값을 적당히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듬성듬성 흰색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리파인 엣지 메뉴를 다시 가져올게요. 밑에 브러쉬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리파인 레디우스 툴을 선택합니다. 플러스로 표시된 동그란 브러쉬 보이시죠? 흰색 부분을 이 브러쉬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흰색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 영역에서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었으면 확인을 눌러주는데요. 아까와 다르게 좀 더 정밀하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물 부분만 복사해서 하늘 레이어에 붙여넣겠습니다. 인물 레이어가 좀 큰데요. 크기를 줄여볼게요. 어떠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사진에 따라서 손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복잡한 피사체도 막대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원하는 부분만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기능도 피사체와 배경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퍼플 툴을 이용해 캐릭터를 변형해 볼게요.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 보기처럼 타조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아까 알아본 리파인 엣지 메뉴의 스마트 레디우스 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조의 복잡한 부분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된 타조는 따로 새로운 레이어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잠시 레이어를 꺼서 안 보이게 할게요. 이제 배경을 만들 차례인데요. 원본에서 콘텐츠 어웨어 기능을 통해 타조를 없애보겠습니다. 라sso 툴로 타조를 보기와 같이 선택해줍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채우기 메뉴에서 콘텐츠 어웨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미지 해상도가 크다 보니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복사한 타조 레이어를 보이게 할게요. 이제 퍼펫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에디트에서 퍼펫 워프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보기와 같이 이미지가 여러 면으로 나눠지는데요. 변형하고 싶은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화면을 조금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타조 머리 부분의 포인트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기능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특히 관절 부분에 포인트를 찍고 변경하면 유용할 것 같네요. 포인트 지점도 회전할 수 있는데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타조가 인사를 하네요. 원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기능이죠? 우선 이 기능은 포토샵 CS5의 확장 버전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3D로 만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윈도우 메뉴에서 3D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3D 관련 메뉴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소스 항목에서 보기와 같이 현재 선택 영역을 고릅니다. 그 밑에 3D 루프스의 오브젝트 항목이 활성화된 것이 보이시죠? 지금 적용해볼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제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글자가 3D로 변했고 옆에 루프스 메뉴가 보입니다. 글자를 회전해볼까요?
지금은 간단하게 적용해봤지만 3D 전문 툴을 버금가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퀄리티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믹서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붓 모양 보이시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모양의 붓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페인트 효과가 대폭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붓터치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대강대강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붓의 종류, 크기를 바꿔가면서 실제 붓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 제 실력으로는 아직 이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네요. 포토샵 내부에 미니 브릿지 메뉴가 생겼는데요. 저같이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는 따로 탐색기를 열거나 기존 브릿지를 실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진을 확인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사용상 편리해진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됐는데요. 귀찮으셔도 한번 살펴보세요. 작업시간이 몇 분, 아니 몇 시간이나 단축될지도 모르는데 그깟 몇 분 새로운 기능 익히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갑니다.